시간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늘이 지나간 자리를 보고 시간을 짐작할 뿐이죠. 그런데 스켈레톤 워치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태엽이 풀리고 기어가 맞물리는 장면으로 직접 보여주겠다는 시계입니다. 어쩌면 기계식 시계라는 취미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애호가들 사이에서 스켈레톤은 참 다루기 까다로운 장르로 통합니다. 화려한 첫인상에 끌려 들었다가도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마감이 조금만 아쉬워도 금세 흥미가 식어 방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이엔드 스위스 브랜드들이 스켈레톤 모델에 수천만원, 때로는 수억원의 가격표를 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뼈대만 남긴 채 기계적인 안정성과 예술적 미학을 동시에 지켜내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가 디자인은 그 까다로운 장르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브랜드입니다. 한 달 전쯤 엣지 익스플로레이션 에디션으로 한번 다뤘던 브랜드이기도 하죠. GPHG 수상작인 블루 플래닛을 제외하고 스켈레톤 쪽만 봐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프라울로 시리즈부터 고릴라, 벡터, 헌터, 그리고 정점의 헌터 뚜르비온까지 스켈레톤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전통적인 시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자기만의 확실한 미래지향적 색깔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일뿐만 아니라 사이즈나 색감 사용도 실효에 영합하지 않고 본인들의 길을 가고 있고요. 오늘 리뷰할 이 시계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 디자인의 신작 팔콘 카본 에디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팔콘, 이름 그대로 매가 먹이를 노릴 때 역동적인 실루엣과 팽팽한 긴장감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입니다. 브랜드에서는 이 구조를 백 투 프론트 스켈레톤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말 그대로 다이얼의 불필요한 면적을 모두 비워내서 시계 전면에서 후면까지 시야가 완전히 관통되는 극강의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소재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용되었습니다. 316L이야 이 가격대에서 당연한 스펙이지만 진짜 놀라운 건 케이스의 마감입니다. 케이스 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 매트한 마이크로 샌드 블라스트 피니싱이 아주 곱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빛을 은은하게 흡수하면서 인더스트리얼 감성을 극대화하고요. 반면 시선이 자주 머무는 대칭형 크라운 가드와 뼈대만 남은 러그에는 날카로운 못따기 공법과 수직 세틴 그레인 마감을 섞어놨습니다. 세로 결이 잘 표현돼서 전체적으로 칼각이 살아있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납니다. 여러 마감 기법이 한 케이스의 교차로 적용됐다는 건 제작 공정이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직경은 43.5mm, 스펙표만 보면 사이즈에서 한번 망설이게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러그 투 러그를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47.8mm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찾는 40mm 다이버 워치의 러그 투 러그가 48mm 내외니까 결국 손목에 올려보면 다이얼은 크지만 착용감은 비슷합니다. 게다가 옆에서 보면 두께가 11mm로 굉장히 슬림하고요. 러그가 밑으로 짧고 평평하게 뻗어 있어서 손목 밖으로 붕 뜨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속을 텅 비워낸 스켈레톤 구조 덕분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모두 포함한 무게가 125g에 불과하고요. 쉽게 말해 40mm 시계에서 다이얼이 좀 커지고 러그가 좀 짧아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운과 가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측면에 시가 디자인 로고가 새겨진 크라운 자체도 무광과 유광을 섞어 정교하게 가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크라운 가드가 크라운을 완벽하게 덮을 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라는 기능적 목적보다는 시가 디자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학적이고 스포티한 실루엣을 완성하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에 가깝다는 거죠. 베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버 시계가 아니라서 돌아가지는 않지만 바탕은 무광 샌드 블라스트로 누르고 양각의 다이빙 눈금 인덱스는 유광 폴리싱을 얹어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애초에 방수도 50m의 푸시풀 크라운이니까 다이버의 디자인 요소를 즐기는 스포티한 데일리 워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계 얼굴, 다이얼 디테일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에 뚫려 있음에 대한 그 집착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면 보시면 건축물에서나 볼 법한 X자 형태의 트러스 구조 브릿지가 무브먼트 중심을 견고하게 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브릿지도 케이스처럼 경사면을 다 깎아놨고요. 배치도 단순한 평면 배치가 아니라 핸즈보다는 아래, 챕터링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차를 주는 거죠. 제한된 공간에서 마감과 배치만으로 최대한의 입체감을 뽑아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기계식 시계 심장인 밸런스 휠이 전면에 노출되어 쉴 새 없이 팔딱거리는 역동적인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챕터링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일반적인 프린팅 누금이 아니고요. 메인 플레이트 테두리를 60개의 톱니바퀴 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아냈습니다. 이 톱니 하나하나가 1분 눈금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건데 기계적인 컨셉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입니다. 그 외곽에는 골드링이 한
바퀴 둘러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것도 붕 떠 있는 듯한 신비한 인상을 줍니다. 핸즈는 다이얼을 가리지 않도록 시침과 분침의 속을 파낸 스켈레톤 핸즈입니다.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바넬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바늘 끝 팁에는 스위스 슈퍼루미노바 그린 야광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야광 면적을 아주 좁은 팁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컴컴한 밤에 완벽한 시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간에 최소한의 위치만 확인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속 편하죠. 초침은 일단 아주 깁니다. 챕터링 끝부분을 터치하면서 지나다니고요. 전체를 골드 컬러로 마감해서 다크한 무채색 뼈대 위에서 강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재미도 감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반달 로터가 시야를 반쯤 가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운데 섬처럼 기어들이 붕 떠있는 모습입니다. 이 투명 서스펜션 위에 떠있는 기계식 심장이 칼리버 CD02입니다. 팔진동, 그러니까 시간당 28,800회 진동에 파워리저브 40시간 26석입니다. 시가 디자인의 이 스켈레톤 다이얼 뷰를 위해 아키텍처를 독자 설계하고요. 시걸과 전략적 협력으로 생산해낸 전용 무브먼트입니다. 참고로 올해 나온 신작 벡터에도 이 CD02 파생형인 CD02X가 들어갑니다. 일회성 무브가 아니라 브랜드의 플랫폼 칼리버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후면 시스루백 로터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 코스메틱까지 적용했고요. 해외 매체 타임그래퍼 실적 기준 평균 1호차 플러스 8초로 스켈레톤 치고 상당히 안정적인 성능 보여줬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와 같은 마이크로 샌드 블라스트 처리로 결이 곱습니다. 러그 쪽 22mm에서 17.5mm까지 매끄럽게 좁아지는 테이퍼링 구조고요. 묵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허전하지도 않은 밑으로 확실히 중력이 느껴지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퀵 릴리즈 시스템이 있어서요. 이 매트한 카본 블랙 케이스에는 그레이나 브라운 리얼 스웨이드 스트랩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매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 경험상 차가운 금속이 의외로 따뜻한 가죽을 만나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점 하나 있는데요. 러그 트러그가 짧은데 이 브레이슬릿과 케이스가 닿지 않는 한도에서 이 뜨는 공간을 굉장히 최소화했습니다. 케이스와 첫 링크 사이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요소죠. 하지만 아쉬운 건 글라스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닌 열처리 강화 미네랄 글라스가 탑재되었습니다. 빈티지한 돔 형태의 굴곡을 구현하고 그 스켈레톤 다이얼 가공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가성비 측면에서 단가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건 뭐 아쉬운 거죠. 시가 디자인이 가는 길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스켈레톤 넘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스켈레톤보다 더 과감하고 압도적인 풀 개방감을 보여주려 하고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본인들의 개성이 거기에 더해져서 확실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멈추지 않고 맞물려가는 돌아가는 수백 개 기어들, 그 기계 공학적 미학을 손먹이에서 가장 접근성 있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